자, 기계제도 기능사 3D 답안 작성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실기시험 문제 요구사항을 보면은, 자, 렌더링 등각 구상도 3D 제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1.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에 표시된 부품번호, 보통은 4가지 정도를 줍니다. 부품을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모양과 윤곽을 알아보기 쉽도록 뚜렷한 음영, 렌더링 처리를 해요. 이거 무슨 얘기가 하면은, 우리가 인벤트를 가지고 출력할 때는 그냥, 뷰 스타일을 음영 처리해주면 돼요. 굳이 렌더링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색상이나 재질을 입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음영 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흑백으로 출력되니까 굳이 색상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영 처리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A2 용지에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음영과 렌더링 처리는 예시 그림과 같이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등각, 축 2개를 정해 척도는 NS로 실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하세요. 즉 뭡니까? 큰 거는 조금 줄여도 되고 작은 것은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해서 적당한 축척을 사용해 가지고 척도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고란에는 뭡니까? 부품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즉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는 표현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765.4 이렇게 나오면 765, 765.5 나오면은 반올림해서 766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반올림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비중을 7.85. 비중은 미리 외워갈 필요 없어요. 당일 바뀝니다. 이 7.85라는 경우도 이게 7.83, 그러면 7.80 제시한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흑백으로 출력하고 확인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편심 구동장치 1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봅시다. 자, 기준뷰 부릅니다. 자, 본체부터. 본체를 불러서 맨 처음 등각으로 봅니다. 등각으로 불러보면은, 어떤 뷰를 보여줘야 될지가 일단 보관에 쓴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부분을 정면도로 둘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얘를 정면으로 보고 우상방 좌상방에서 보면은 얘의 특징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형상이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보는 형상하고 왼쪽 위에서 보는 형상 두 가지 다를 필요로 할 겁니다. 등각축 2개가 필요하니까. 자, 봅시다. 왼쪽 위로 가서 1개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 위로 가서 또 1개 이렇게 보이죠? 이 두 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서 확인 됐죠? 뷰를 편집해 줍시다. 뷰 편집해서 음영 뷰로 확인.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영 뷰로 은선은 제거합니다. 은선은 제거, 은선 제거, 음영 뷰 이렇게 해줘야 돼요. 확인. 됐죠? 그랬으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 뷰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억제를 해버립니다. 억제를 해버리고 얘 둘을 적당한 위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온다. 자,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됐죠, 그죠? 문제 요구사항대로 일단 외부 형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음영 처리를 했고 등각축 2개를 쓰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2개의 등각축을 사용해 가지고 앞모습, 뒷모습 다 드러나게 했죠. 예전에는 특히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부분 단면을 제가 내부의 모습도 드러나게 했었어요. 근데 기능사 시험에는 지금 단면을 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으니까 단면을 안 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주는 거예요. 뭘?
얘 둘을 정렬을 해줍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얘를 이 뷰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 어떤 정렬? 수평 정렬. 수평으로 나란해야 되겠죠, 그죠? 수평 정렬 해서 기준 뷰 넣는 거, 이쪽 뷰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뷰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정렬이 되고요. 이러면 1번은 끝났어. 1번은 더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소형 탁상 그라인더 원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이렇게 좌상방 우상방으로 해서만 봐서는, 자, 좌상방에서 보면 이렇고 우상방에서 보면 이렇고 뭐 모양이 차이가 없죠. 좌우 대칭인데다가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보나 뭐 이렇게 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래쪽에서 위로 보면은 여기 드레인 탭이 있고 아래쪽에 베이스 하단에 이런 식으로 특이한 형상의 살빼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뷰 배치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이 뷰를 기준 뷰로 하고, 자, 우상방에서 하나 뽑아봅시다. 우상방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 우하방 혹은 좌하방에서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이죠. 이 두 개의 뷰를 뽑아가지고 이 뷰는 기준 뷰는 억제를 해버리고요. 자, 얘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두면은 위에서 본 모습, 이 구멍하고 이런 모습들, 위에 리버의 형상하고 이걸 파악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 모습, 드레인하고 베이스 하단의 살빼기 형상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보여줘야 될 형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등각뷰 선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상에 따라서. 당연히 얘들도 똑같이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정렬, 수평 정렬해서 얘를 기준으로 주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마찬가지로 불러봅시다. 기준 뷰. 자, 커브를 불러오는데, 커브는 작으니까 조금 키우는 게 낫겠죠. 2대1로 스케일을 좀 키웠어요. 키워서 얘도 마찬가지. 자, 일단 등각뷰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될지 보관했을 거예요. 얘는 자, 이 뷰를 기준 뷰로 합니다. 이 뷰를 기준 뷰로 해가지고 됐죠? 기준 뷰로 해서 우상방, 좌상방 뷰를 보여주면, 이것도 역시 좌우 대칭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를 정면 뷰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자, 화면 표시 옵션은 접하는 모서리 체크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음영을 줄 거니까 접하는 모서리 체크해서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뷰 스타일 음영 처리하고 번선 제거 이렇게 선택합니다. 해놓고 자, 등각을 불러줍시다. 자, 우상방, 좌상방 확인, 마우스 클릭해서 확인. 자, 이 두 뷰만 있으면은 형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뷰, 원래 기준 뷰는 억제를 합니다.
억제라고 얘는 끌어와서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평정렬, 자, 이 뷰를 선택해서 정렬, 수평, 어느 뷰하고 이 뷰하고 이렇게 하면 나란하게 정렬이 되겠죠. 축, 자, 축 역시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뷰를 기준뷰로 하는 게 맞는데 잘 보세요. 자, 편심축은 보여줄 게 딴 건 없어요. 특정 부위 세트 스크루 자리하고 키홈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자, 두 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키 자리가 앞으로 오게 하고 세트 스크루 자리가 위로 가게끔 이 뷰를 기준뷰로 만듭시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상방, 좌상방을 뽑아봅시다. 두 개 다 나타나죠? 중요한 부위가 이런 부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놓고 얘는 억제를 해주고 나머지 둘을 끌어옵시다. 이렇게 끌어와서 자, 정렬, 수평정렬 얘하고 됐죠? 문제없죠? 이렇게 키 자리 앞으로 세트 스크루 자리 위로 이쪽 축 끝단 보이고 이쪽 축의 끝단도 보이면서 특정 부위들 다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축은 다른 거 없어요. 키 자리나 세트 스크루 자리 이런 특정 부위를 드러나게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스프로킷 불러봅시다. 스프로킷도 마찬가지겠죠. 스프로킷도 일단 등각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돌려보면은 보여줘야 될 게 키 자리 일단 이거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위에 세트 스크루 자리 있죠, 그죠? 얘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 뷰를 기준뷰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세트 스크루 자리가 위로 가도록 해서 자 우상방 한 개, 좌상방 한 개 해주면은 좌측 상방 뷰에서는 세트 스크루 자리하고 세트 스크루 탭하고 그죠? 탭하고 이쪽 구멍의 모습 보이고 우측에서는 우측면의 모습 보이죠? 확인 됐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 뷰는 억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끌어와서 모아주고 정렬 마지막에 정렬은 꼭 해주세요. 그래야 이쁩니다. 수평 정렬은 수평 정렬은 해줘야 출력했을 때 도면이 균형감 있게 잘 나와요. 자 됐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질량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질량. 자, 질량 넣는 방법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자 7.83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7.83으로 해서 자 본체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재질 편집기 있죠, 그죠? 재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강철 재질이 들어가서 강철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재질 편집기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물리적으로 들어간다 했죠.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고 물리적에서 기계를 확장해서 열어보면은 지금 7.85로 되어 있는데 이걸 7.83으로 고칩니다. 7.83 됐죠? 다른 입력 창으로 옮기면 확인이 활성화돼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닫습니다. 닫고 이제 얘한테 재질을 입히는 것은 여기 와서 입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강철을 얘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강철. 하면 얘가 강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재질이 강철을 바꿔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본체에 들어가서 맨 위에 모델 트리 맨 위에 본체에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I Properties가 나오죠. 여기 가서 물리적
특성 7.83으로 바뀌었죠. 그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요청된 정확도는 높음이나 아주 높음 해주면 돼요. 매우 높음을 하세요. 매우 높음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합시다. 하니까 질량이 킬로그램에 나오죠. 2.83kg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는 지금 답을 뭐로 제출을 해야 됩니까? 그램으로 해야 되죠. 그럼 뭘 바꿔준다? 도구에 가서 문서 설정에 가서 단위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단위. 자, 질량을 그램으로 바꿔주고 적용 닫기 해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다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iProperties 들어가서 물리적 특성 됐죠? 매우 높음. 자, 7.83. 자, 그램 나오죠? 2827.48이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한 얼마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되지, 이 경우는. 그죠? 그래서 2827g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넣읍시다. 2827. 자, 본체 해서 여기다가 그냥 두세 개 들어가서 텍스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을 찍고 2827 확인. 됐죠? 자, 품번 2번이 커버 만점으로 있는데, 자, 일단 뭐, 2번도 똑같은 요령으로 해서 질량 구해보세요. 그래서 넣고, 쭉 그렇게 해서 답안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